자, 저희 두 번째 도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체는 영어로 컨덕터라고 하고요. 이 도체의 정의는 전기 에너지가 흐르기 쉬운 고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전기 에너지가 흐르기 쉬운 액체를 우리는 전의 질, 전의 액이라고 하고요. 전기 에너지가 흐르기 쉬운 기체를 이온 가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전기 에너지가 흐르기 쉬운 고체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자, 지금 그림과 같은 이러한 선로 요소가 존재해요. 선로 요소. 그러면 이 선로 요소는, 자, 저희가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전류가 흘러. 그러면 이 전류라는 건 이러한 수간에 흐르는 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 그랬죠? 그러면 이렇게 물이 흐른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수간에 물이 흘러. 전류가 흘러요. 그러면 이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요소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 자,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를 우리는 마찰 요소다라고 얘기하고, 마찰 요소. 이 마찰 요소를 R로 정의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번에는 반대로 움푹 들어간 부분도 있겠죠. 자, 무슨 뜻이냐면 내가 만약에 아주 매끄러운 물통이 있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그 물통, 물이 흐르는 관이라고 할게요. 수간. 수간이 있다라고 하면 그 수간에 내부를 현미경으로 보면 이렇게 살짝 튀어나온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살짝 들어간 부분도 있겠죠. 그죠?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이 들어간 부분에서는 이 물이 뭐가 돼야 돼? 저장이 돼야 되겠죠. 이렇게 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두 번째는 무슨 요소가 있다? 저장 요소가 있다라는 거죠. 결국에 뭐냐면 산이 있으면 강도 있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튀어나온 부분이 있으면 들어간 부분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결국에는 저장 요소로서 L로 작용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이거를 이제 우리는 도체라고 하는데, 이러한 형태를 우리는 도체라고 하는데, 전류가 흐를 수 있는 물질을 도체라고 하는데, 이 전류가 흐를 때 이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요소는 R과 L, 즉 저장과 마찰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를 등가 회로로 그리면 결국에 도체는 어떻게 보여진다? R과 L의 무슨 회로다? 직렬 회로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결국에 도체는 뭐다? RL 직렬 회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요 RL 직렬 회로를 도체를 쓰는 곳이 일반적으로 두 곳이 있겠죠.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자, 첫 번째로 가장 대표적인 게 선로에서 많이 씁니다. 선로. 선로를 다른 말로 리드선이라고도 해요. 리드선. 즉 리드선의 역할은 뭐다? 전원과 부하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부하, 전동기 쪽에서 많이 써요. 부하 쪽. 그러면 이러한 리드선, 선로에 대해서 배우는 걸 우리는 전력이라고 하고요. 이걸 전력공학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리드선에 대해 리드선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으면 이 부하에 대한 전동기에 대해서 배우는 과목을 우리는 전기기기 또는 전기 응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얘네들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러한 선로와 전동기를 이런 회로학적인 측면으로 변환시켜서 해석하는 이러한 학문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회로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 여기에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우리 수강생분들이 어떤 과목을 열심히 공부를 해야 이해가 잘 되겠다라는 게 이제 나오는 거죠. 자, 바로 뭐냐면 회로 이론이라는 과목을 좀 열심히 하셨을 때 기기라든가 전력공학 이런 게 쉽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실기 갔을 때도 실기에 대한 내용들이 쉽게 이해가 돼요. 그래서 회로 이론이 제일 어려운 과목 중 하나예요. 수학 과목이다 보니까.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런 과정을 거쳐서 넘어가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의 R과 L은, 자, 요게 선로라고 할게요. 선로에서의 R과 L은 뭐다? 결국에 뭐다? 여기는 마찰에 대한 요소가 되는 거고, 얘는 저장에 대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둘 다 뭐야?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요 C하고 G는 뭐냐면, 자, 여기에 공기가 차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기 중으로도 뭐가 일어나? 방전이 일어나겠죠. 공기는 일종의 절연체예요. 절연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콘센트 옆으로 갔을 때 감전이 되지 않는 이유는 공기가 콘센트 내에서의 전압과 저 사이에 절연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공기라는 건 결국에 뭐다? 절연체이기 때문에 나는 이 공기 중에서 있다 하더라도 전기의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전류의 흐름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이 공기라 하는 절연체도 순간적으로 절연이 깨질 수 있어.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공기 중에 방전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무리 완벽한 것이라 할지라도 아주 미세하게 방전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거를 우리는 코로나 현상이라고 하고 그 요소가 컨덕턴스 G가 되고요. 자, 공기도 뭐 할 수 있어? 절연체이기 때문에 저장을 할 수 있어. 그러면 공기의 저량, 공기의 마찰, 열, 그리고 공기의 저장도 있어요. 저장. 이거를 우리는 C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전 용량, 충전 용량, 커패시턴스 이러한 용어로서 쓰여지게 돼 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 뭐다? 요 RLCG가 우리가 A라는 점에서 B라는 점으로 전력 에너지를 보내줄 때, 전기 에너지를 보내줄 때 고려해야 되는 소자다라고 해서 뭐라고 합니까? 선로정수라고 합니다. RLCG를. 자, 이렇게 같이 봐주시면 되고요. 자, 조금 더 넘어가 볼게요, 이제. 자,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이러한 RLCG가 나중에 전력공학에서 메인 형태가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이 된다라는 걸 회로 이론을 통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납득을 하고 넘어가셔야 전력공학을 공부할 때 굉장히 쉽게 이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넘어가 볼게요. 자, 요거 말고 이제 쌍대 조건이 나오는데, 이 쌍대 조건은 어디로부터 나오냐면 우리가 임피던스로부터 나옵니다. 원래는 임피던스가 먼저 나와야 되니까 요걸 먼저 얘기를 드릴게요. 자, 임피던스라는 게 나오는데, 임피던스라는 건 뭐냐면, 자,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요소다라고 하죠.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다, 영어로는 임피드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임피드, 방해하다, 이런 어원을 갖고 있고요. 임피던스는 그놈의 명사형입니다. 그래서 알파벳의 가장 마지막에 있는 Z 또는 G라고 하고요. 단위는 뭐가 돼? 방해하니까 저항의 단위인 옴을 쓰게 돼 있습니다.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임피던스에 관한 내용들이 어떻게 해서 나오는가, 이거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방금 뭐라고 했어요? 마찰과 저장, 이 두 요소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한다 그랬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적어 볼게요. 마찰과 저장을 더해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다. 그래서 방해하다라고 적을게요. 그러면 이 방해하다를 뭐라고 적는다 그랬어요? 임피던스로 적는다 그랬죠? 이 두 놈을 다시 적으셔야 돼요. 마찰과 저장을 더해서 방해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면, 자, 봐봐요. 만약에 이 저장을 한번 볼게요. 이 저장은 극소량이라고 볼게요. 극소량. 무슨 뜻이냐면 내가 만약에 수간에 물을 흘려보내는 거야. 그래서 물을 흘려보내는데 그 수간에 물이 저장되는 양을 우리가 고려하겠느냐 고려하지 않겠느냐,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간에 물을 흐를 때 그 수간에 물이 저장되는 걸 고려할까요? 고려하지 않겠죠. 심지어는 그때의 마찰 열도 고려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저장은 너무 극소기 때문에 우리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마찰은 한 번 저장할 때는 큰 의미가 없는 거야. 무슨 뜻이냐면,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가 회사 사장이고, 자, 밑에 부하 직원이 있어요. 제가 부하 직원한테 어떠한 직무를 내립니다. 뭐라고 하냐면 어느 회사, 우리 고객이에요. 어느 회사 김 부장 만나서 식사하고 그리고 계약서에 도장 하나만, 좀 서명 하나만 받아갖고 오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직원이 식사를 하고 서명을 받았어. 됐죠? 일을 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서면을 받고 이제 나오는 길에 식사를 했으니까 뭐를 해야 돼? 결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손님한테 너가 돈 내, 이렇게 말할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직원이 결제를 해야 되는데 모르고 회사 카드를 안 갖고 왔어요. 그러면 뭐로 결제해야 돼? 본인 카드로 결제해야 되죠. 그죠? 아니면 본인 돈으로 결제해야 되죠. 그래서 1인당 10,000원씩 해서 20,000원짜리 밥을 먹었다라고 할게요. 1인당 10,000원 해서 그래서 20,000원을 결제했어. 그러면 회사 와서 그 20,000원을 뭐 해야 돼? 청구해야 되겠죠. 내가 원해서 먹은 건 아니잖아요. 업무상 밥을 먹은 거니까 청구를 해야 돼. 자, 그래, 청구를 할 때 어떻게 청구를 해? 나 20,000원어치 먹었으니까 20,000원 주세요 라고 청구하면 되는데, 나 20,000원어치 먹었는데 21,000원 주세요 라고 청구를 한 거예요. 즉
1,000원을 부당 이익으로 챙기는 거죠. 예, 그런 경우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면 예, 결국에 뭐다? 나 2만 원어치 먹었는데 2만 1,000원 달라고 하면 1,000원이 결국엔 뭐다? 그 부하 직원 어디로? 주머니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사장 입장에서는 그 1,000원을 알까 모를까죠? 알 것 같아요? 모를 것 같아요? 당연히 알겠죠? 왜 몰라요? 새는 돈인데. 그래서 사장이 알아요. 근데 말을 해 못해. 예, 말하기는 쉽지 않아요. 왜? 그 1,000원 때문에 직원한테 야, 너 왜 1,000원 삥땅 쳤어? 이렇게 얘기하면 직원이 다음서부터는 잘할 수 있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못할 가능성이 커요. 이 사람이 나한테 서운하게 이렇게 1,000원 가지고서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을 안 해. 그랬더니 직원이 사장 1,000원 삥땅 친 거 모르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 번 나갔다 와도 될 거를 하루에 60번을 나갔다 왔다 해요. 그러면 한 번 나가도 될 거를 60번을 나갔다 왔다 할 때마다 1,000원씩을 삥땅을 치면 자, 아까는 한 번 삥땅 칠 때 1,000원이었기 때문에 걔는 눈 감아줄 수 있는데 지금은 한 번 해야 될 일을 60번 반복하면서 뭐가 되는 거야? 예, 6만 원어치 삥땅을 치는 거죠. 즉 2만 원짜리 일을 하고 6만 원어치 삥땅을 쳐. 누적되니까 그 삥땅 치는 게. 그러면 어떻게 돼? 예, 그 부하 직원을 고려해야 되겠죠, 사장은. 그래서 결국에는 뭐가 되냐면 이 저장되는 팩터는 한 번 저장될 때는 의미가 없어요. 극소기 때문에. 근데 이놈이 저장됐다가 나왔다가 1초에 60회 정도를 반복을 하면 이 저장되는 양은 극소가 아니라 고려돼야 될 커다란 양으로 바뀐다라는 거죠. 그 개념이 나와야 돼요. 바로 뭐냐면 방해하는 놈은 마찰과 저장이 있지만 이 저장은 한 번 저장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저장됐을 때 그 크기가 커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여러 번이라는 건 결국에 뭐다? 예, 횟수, 주파수가 나와야 되고요. 이 주파수는 한 주기 2파이만큼 떤다 이런 개념으로 해석이 돼야 돼요. 2파이 360도죠? 예, 그래서 360도만큼에 대한 웨이브로 떠는 횟수의 개념이 들어가야 그 에너지만큼이 저장된다라는 개념이 되고요. 자, 얘는 마찰이고요. 얘는 저장인데 이 저장은 저장되는 양보다는 저장되는 횟수라고 하는 함수가 하나 더 붙습니다. 그래서 얘네 두 개를 더해서 얘라고 하지만 얘는 실제 일을 하고 얘는 실제 일을 하지 않는 팩터예요. 즉 뭐냐면 R이라는 거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2만 원이 되는 거고요. 요 L쪽이라는 건 뭐냐면 1,000원 삥땅 치는 겁니다. 그러면 2만 원은 당연히 내가 지불해야 되는 일에 대한 지출이 되는 거지만 요 1,000원에 대한 값은 뭐가 된다? 내가 지불하지 말아도 않아도 되는 부하 직원에서의 뭐가 되는 거예요? 예, 삥땅, 횡령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얘네 두 개는 방해하는,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다라는 표현은 맞지만 서로 다른 개념의 방해예요. 하나는 일을 하는 개념의 방해의 개념이지만 하나는 일을 하지 않는 개념의 방해의 개념이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는다 여기다 J를 붙이는 거죠. 얘와 얘는 다르다. 즉 얘와 얘를 더해서 얘가 되지만 얘와 얘는 다르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다? 예, 요놈이 자, 이렇게 표현될 수 있죠. R 플러스 J에 자, 2파이 F를 우리는 오메가로 적고 오메가 L로 적어요. 자, 오메가는 2파이 F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예, 그리고 얘는 다시 적으면 R 플러스 J의 XL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요놈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예, 리액턴스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이제 기초적인 거지만 지극히 기초적인 거지만 지극히 전문적인 겁니다. 이거는. 왜냐면 이 리액턴스라는 개념을 이해를 못하면 앞으로 모든 과목들은 전혀 이해를 못해요. 그러면 그 리액턴스라는 게 뭐다? 실제 일을 하지 않는 방해하는 요소다라는 거, 즉 저장에 대한 요소라는 걸 꼭 기억을 하시고 요거를 우리는 일을 안 한다 그래서 무효분이라고 합니다. 무효분, 일을 안 한다. 무효분. 그리고 얘를 우리는 일을 한다라고 해서 유효분이라고 합니다. 유효분, 일을 하는 요소니까 이렇게 유효분과 무효분의 합이 결국에 뭐다? 방해하는 요소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자,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인가시키는 전원에 따라서 이런 유효분하고 무효분에 대한 개념들이 좀 달라지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조금 더 깊게 저희가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우선은
저희가 너무 깊게 들어가면 하루 종일 이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요 정도까지만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어디로부터? 도체로부터 우리는 뭐를 뽑아낸다라는 거야? 예, 이러한 유효분, 무효분에 대한 개념들을 뽑아낼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도체라는 건 결국에 정리하면은 뭐다? 전류의 흐름을 쉽게 원활하게 만들어지는 그런 고체지만 그러한 전류의 흐름에 있어서도 그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요소는 반드시 있다라는 거죠. 그 방해하는 요소의 형태는 하나는 마찰이고 하나는 저장, 두 가지에 대한 모양을 갖게 되어 있는데 이 마찰은 실제 일을 하는 요소라고 보면 이 저장이라는 놈은 지 몸뚱아리에 저장만 하는 거예요. 그죠? 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제가 만약에 이게 에어컨이 있어. 이거 교류야. 에어컨이 있어. 그러면 그 에어컨을 돌리기 위해서는 이 에어컨 내에 저장을 해야 되는데 이 저장되는 에너지가 한 번 저장되고 말면 상관이 없어요. 직류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애를 무시할 수 있어. 하지만 교류에서는 얘가 매 순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교류에서는 저장하는 팩터를 고려해야 되고 그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리액턴스라고 한다. 그래서 저항과 자 지금처럼 저항, 전류의 마찰에 의해 마찰 요소로서 이때 마찰에 의해 발생되는 열을 우리는 저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열이 발생되면 이때 이 저항 때문에 발생되는 열을 우리는 주울열이라고 해요. 주울열, 히터에서 나오는 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한 식은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런 건 제가 식은 가져왔지만 참고적으로 보세요. 지금 이 시간에는 외우는 거 아니에요. 외우는 거 아니고 마찰 요소가 저항이다.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리액턴스가 나오죠. 리액턴스는 전류를 저장에 의해 방해하는, 전류를 저장함으로써 그에 의해 방해하는 요소를 리액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X로 적었죠. 우리는 항상 X라고 하는 거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돼요. 항상 우리가 항상 미지수를 X로 두잖아요. 그래서 전기 쪽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요 X예요. 요 X. 근데 요 X는 저장하는 요소가 두 종류로 나타낼 수 있어요. L에 대한 저장이 있고요. C에 대한 저장이 있어요. L에 대한 저장을 우리는 유도성이라고 하고 C에 대한 저장을 용량성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잘 봐봐요. 재밌는 일이 벌어져요. 자, 제가 아까 부하 직원이 있다고 그랬죠. 부하 직원이 한 번 나갈 때마다 1,000원씩 삥땅을 쳐. 그래서 그 부하 직원 옆에다 저의 신복을 하나 심어놔요. 무슨 뜻이냐면 요 아까 요 L 성분 있잖아요. 요 RL 회로가 일종의 저장할 수 있는 팩터를 갖고 있으면 이 옆에다 C라고 하는 놈을 하나 심어놔. 이렇게. 그러면 C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얘도 둘 다 저장하는 건데 어떤 저장이냐면 이 L은 전류가 흐를 때 즉 일을 하고자 할 때 그 일을 자기 주머니에다 집어넣는 게 L이죠. C는 뭐냐면 월급에서 까는 저장을 해요. 무슨 뜻이냐면 이 사람이 1,000원 삥땅 쳐서 그러면 1,000원 마이너스 월급 이렇게 저장을 하는 거죠. 둘 다 저장하는데 저장하는 형태가 달라요. 하나는 부하 직원을 위해서 저장하는 거고 얘는 부하 직원이 저장하는 거고 이거는 회사에 저장하는 개념이에요. 우리는 뭐야? 회사잖아요. 회사. 아니 전력을 공급해 주는 거는 회사예요.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사장이죠. 그래서 사장 주머니에 저장해 주는 거고 이거는 뭐다? 이 L은 부하 직원 주머니에 저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뭐다? 부하 직원이 자기 회사 또는 자기 주머니에다 저장을 하면 그 저장된 만큼을 월급에서 깐다라는 거죠. 그러면 얘를 달아주면 뭐다? 둘 다 저장하는 요소지만 요 L 성분에서 C 성분이 빼지기 때문에 실제 저장되는 양은 부하 직원에 저장되는 양은 줄어들겠죠? 이런 상호 보완 관계를 둘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완벽하게 서로 같아지면 어떻게 돼? 저장하는 게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마치 교류가 직류처럼 보이는 현상이 발생됩니다. 이거를 공진회로라고 하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내용을 공부할 때 어렵게 본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공부를 잘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저는 항상 얘기 드리는 게 뭐냐면 어떠한 내용이든 단순화해서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때 그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지금처럼 간단하게 하나도 저장 또 하나도 저장인데 둘 다 저장인데 하나는 부하 직원 몸뚱아리에 저장을 하는 거야. 지 주머니에다 넣는 거야. 그러면 하나는 뭐다? 너 네 주머니에다가 회사 돈을 넣었어? 그러면 반대로 나는 네 주머니에서 회사 돈을 가져와야 돼. 그러면 주머니에 넣은 거를 뺏어올 수는 없잖아. 그래서 월급에서 까버리는 겁니다. 이해가 돼요? 그게 C에 대한 저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형태들이 용량성, 유도성, 리액턴스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같이 한번 보시고 넘어가면 되고, 이렇게 저장 요소는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 하나는 부하 입장에서의 저장이 있고, 하나는 전원 입장에서의 저장이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게 쉬워요.